슈빠. 네, 안녕하세요. 슈빠입니다. 벌써 도쿄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종목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열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성 종목이 열렸는데요. 아침 6시부터 마라톤을 한다는 좀 약간 낯선 상황이었지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보신 분들에게는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얼음 주머니를 달고 뛰기도 하고 물을 계속 온몸에다 뿌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한국 선수들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의 선두권 그룹이 열심히 이제 선두 경쟁을 펼쳤는데요. 아무래도 더위가 있다 보니까 한 중반부 넘어서부터 많이 이제 쳐졌고 3명의 선수가 마지막 최종에 이제 순위 경쟁을 펼쳤습니다. 2명의 케냐 선수와 1명의 미국 선수가 경쟁을 펼쳤는데요. 결국은 케냐의 잽치르치르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그 케냐 동료인 코스게이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미국의 몰리 세이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수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3명의 선수가 모두 다른 신발을 신었어요. 미국 선수는 푸마 신발을 신었고 2위인 코스게이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 모델을 신었고요. 첫 번째 이제 금메달을 차지한 잽치르치르 선수는 아디다스 후원 선수인데요.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영상에서 프라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할 때 신었던 신발이 아디다스 프로 1 모델인데 오늘은 2 모델을 신고서는 출전을 하였고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승을 차지한 잽치르치르 선수가 신었던 아디오스 프로 2 올림픽 에디션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이미 이 아디오스 프로 1 모델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1 모델과 2 모델을 비교하되 최근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점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전 모델을 리뷰를 하자면 이보다 먼저 나왔던 아리제로 프로 모델의 똑같은 어퍼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을 100% 사용한 러닝화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신발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아디다스에서 카본 소재를 사용을 하였고 새로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폼을 전체에 사용하면서 카본 레이싱화면서 가볍고 대회 때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리뷰어들이 디자인이 프로토타입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2의 이미지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2를 나오기 위한 하나의 시제품이라고 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 신발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대회 때 선수들이 신으려면 이 신발이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국제육상협회에서 신발 규정이 바뀌면서 선수들이 이 신발을 대회 때 신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갑자기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디자인도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약간 테스트화처럼 진짜 나온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어퍼 부분이 굉장히 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들어가면은 발가락 모양과 움직임이 다 보일 정도, 양말이 어떤 양말을 신냐에 따라서 신발 컬러가 바뀔 정도로 완전히 얇게, 그래서 땀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어퍼가 되어 있고 특히 미드솔의 차이가 큰데요. 이전 모델에서는 그 미드솔에 모양이 하나도 없이 그냥 통짜로 잘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모델은 이 프로 폼을 많이 사용하되 중간중간에 공간을 많이 비움으로써 무게도 많이 개선을 했고 이 프로 2에서 에너지 로드를 앞에 넣고 뒷부분에는 카본 플레이트를 넣어서 아디다스가 강조하는 탄력을 극대화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 모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였기 때문에 결국 구매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1 모델이랑 차이가 없어 보여서 사실 이번에는 구입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거 다시 그냥 환불을 할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고 살짝 발에 넣어봤는데 착화감이 1이랑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한번 이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되게 빠른 스피드를 경험을 했어요. 달리기 때 내가 빠르게 뛴다고 느껴지면 되게 희열감도 느껴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항상 스피드 있게 달리기만 한다면은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일 신는 건 아니지만 나갈 때마다 오늘 이 신발 신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너무 좋은 신발입니다. 차도 보면 패밀리카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차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스포츠카를 타는 이유가 다양한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진짜 달리는 맛을 느끼기 위해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달릴 때 정말 기분이 좋게 만드는 신발이고, 가격도 기존의 다른 레이싱화, 특히 이제 카본에 들어간 레이싱화랑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아웃솔의 모양이 거의 지난번에 사용했던 고무 소재와 동일한데 조금 달라진 부분은 요 엄지발가락 부분에 컨티넨탈 고무가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유가 선수들이 중간발이나 앞발 착지를 하는데 엄지발가락부터 착지가 돼서 발이 굴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미끄러지거나 할 때에는 기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내구성을 위해서 여기 부분만 컨티넨탈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컨티넨탈이 밀도가 높아서 일반 고무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무게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안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발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감싸기 위해서 안에 패드가 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지만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부분들이 기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발목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복숭아뼈 근처에 그 오목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마다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텅 부분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이 되어 있고요. 가끔 대회 때 이 바닥에 인솔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세탁 시에도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히 접착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도쿄올림픽 마라톤 부분에서 많은 아디다스 후원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고 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모델과 이 모델이 어떻게 경쟁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고 드디어 내일 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오주환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지가 큰 포인트가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과 더운 날씨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재밌는 마라톤 경기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